보겠습니다.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자, 고는 원코, 영코, 빈마, 지정이니 에 대해서 정자의 그 내용을 보면 고는 건지대야니, 그죠? 건과 그 대적하는 것, 마주함이니 사덕 동이 정체적 이하니 사덕이 같으면서도 정체인즉 다르니 건이 강고로 위 정이니 건은 강고로, 그죠? 강하고 단단함으로써 발음을 삼고 위정이요. 그 다음에 곤즉 유순이 정이라. 곤인즉 유순하면서도 그 정이라. 빈마는 유순이 건행이라. 유순하면서도 굳세게 행하는지라. 그러므로 취기 상하여 그 상을 취하여서 왈 빈마 지정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정자 같은 경우 그 밑에 해석을 다시 한번 더 나중에 이제 부연 설명을 한 대목인데 이라고 하는 글자에 불연 빈마를 연관시키지 아니한 것은 위의 여운 그 뜻이라는 것이 연관시키지 아니하고 뜻을 삼은 것은 이를테면은 이 빈마 지정즉 빈마의 그 발음이 옳다라고 말한다면 곤변 지유 삼덕이라. 고는 문득 오직 세 가지 덕이라. 이게 이제 참 보면은 무슨 의미가 되느냐면은요. 그 주자의 해석과 정자의 해석이 다르다 그랬죠. 정자는 의리론적으로 해석을 하고 주자는 뭐냐면은 점서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건괴 같은 경우는 원형 이정 그러면은 우리는 원코, 영코, 이코, 정한이라라고 하는 것은 의리학적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주자 같은 경우는 원형코 이정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크게 형통하고 이겁니다. 크게 형통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함이 이롭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사덕 개념으로 표현하자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도 주자의 해석으로 표현하면 이 빈마 지정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빈마의 발음이 이로우니라. 그러니까 앞말의 발음처럼 하여야 이롭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정자 같은 경우에 이자에다가 그 빈마라는 말을 연결시키지 아니한 것은 만약에 연결시키지 아니하여서 뜻을 삼았는데 그런데 여운 만약에 이 빈마 지정이라라고 한다 그러면은 곤괴는 덕이 몇 가지밖에 안 돼요? 3가지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이래 대해서 이제 그 주자 같은 경우는 그 앞에 고는 원코, 형코, 이코, 빈마 지정이니 해놓고 본의의 해석을 옆에다 두었죠. 해석 바로 대문 바로 옆에 있는 거 보세요. 본의에는 뭐냐면 고는 원형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점서적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죠? 크게 형통하고 이 빈마 지정이니 이렇게 돼 있죠. 빈마의 발음이 이로우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일단은 그 밑에 그 주자의 또 변명을 한번 보면은 주자왈 이 빈마 지정을 불가장 이 빈마 지정은 그저 빈마의 정이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장 이자에 뭐예요? 그 글자 그 다음에 리자인가요? 장차 그 다음에 그 불가장 이자 자작 일구요 이라고 하는 글자를 스스로가 그냥 한 개의 귀절로 하는 것은 그죠? 가지 아니하고 나중에 줄이라고 그 뒤에 보면은 줄이라고 이를 주장한다라고 했으니 각당여 차절구라. 그래서 도리어 마땅히 이렇게 해서 구를 끊어야 하니 이것은 이천은 다만 니나 그러니까 이천은 다만 이것을 막 섞어버린 것이 되는 것이라. 사덕은 소위 여차설 불통이라. 사덕이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처럼 이거는 통하지 않는 해석이라 그래서 엄격하게 정자하고 주자 해석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공자의 그 해석을 따른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사덕 개념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주자의 점서적 방식은 여기서는 일단은 그 패하는 걸로, 그러니까 일단 참고만 삼는 걸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자의 유유왕이라. 그래서 군자가 가는 바를 두느니라. 이것도 본의에 보면 다르죠. 그래서 군자가 가는 바를 둘진된, 이렇게 군자가 가는 바를 둘진된 어떻게 해야 된다 뒤에. 그래서 먼저 하면 혼미하고 나중 하면은 얻으리니, 그래서 이로움을 그죠 주리하나니, 그죠 주장하나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조금씩 달라요. 앞에 참고 삼아서 보시고 다시 군자 유유왕하니라. 그래서 그 이코 그 다음에 빈마의 발음이니 이것이 군자가 가는 바를 둠이라가 곤꾀에 바로 사덕을 가지고 군자가 행하는 바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전을 보면은 군자 소행이 유순이 2차 정하니, 군자의 행하는 바는 유순하면서도 이롭고 또한 바르니 바로 그것이 바로 곤덕과 합함이라 라고 했고, 뒤에 이제 주자는 계속 정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선하면 미하고 후하면 득하리니 주리하나니라. 자, 음은 종양자애라, 양을 따르는 것이라. 그래서 대창이 화하여 부창무수가 되는 거죠. 먼저 부르기를 기다렸다가 화응하니 음이 선양즉, 만약에 음이면서 양보다 먼저 한다면 위미착이니 위요 미착이요. 그래서 혼미하여서 그저 섞이게 되고, 그저 미착 혼미 어지럽게 되고, 거후라야 뒤에 하여야 뒤에 거쳐야 내득히 상야라, 이에 그 떳떳함을 얻을 것이라. 주릴은 바로 이 만물 즉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것이니 곧 주어 곤이니,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것은 곧 곤에서 주장하는 것이니, 생성은 낳고 이룸은 개 지지 공야라, 다 땅의 공이라. 신도 또한 그러하여 굴령 신행하나니, 임금이 명하면은 신은 행하나니, 노어 사자는, 그래서 일에 대해서 수고롭다라고 하는 것은 수고로운 자는 신지직냐라, 바로 신의 직분이라. 그 다음에 서남은 득붕요 동북은 상붕이니 안정하여 길하니라 그랬네요. 서남은 아까 뭐 설명했으니까 안정하여, 주자 같은 경우는 아니 정자 같은 거라서 안정하여 편안하고 정하여 길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주자의 거의 본의 해석 보세요. 점서적 방식이니까 안정하면 길하리라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점서적 해석하고 의리학적 해석 자체가 굉장히 다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정자의 전을 보면은 서남은 음방이요, 그 다음에 동북은 양방이니 음필종양하여, 음은 반드시 양을 따라야 이상기붕 따르며 음필종양하며, 그 다음에 이붕기붕유하여, 그래서 그 벗들 그 붕유를 떠나서 이뤄야 내능 성화육지 공이 유안정지 길이라. 그래서 이에 능이 화육의 공을 이루어서 안정의 긴함을 두니라. 그 다음에 듣기 상즉, 그래서 그 떳떳함을 얻으면 편안하고, 안어 상즉, 그래서 떳떳함에서 편안하다면 그 바르니 이로써 길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정자의 해석이고, 주자는 이상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모아서 지금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짝이니 두 개니까 짝으로 돼 있죠. 그 짝이니 음지수야요. 그래서 음의 수이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짝이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곤이라고 하는 것은 곤은
곤이라는 것은 순함이니 음지성야요. 음지성야라. 음의 성질이라. 참 아까 곤이라고 하는 거 빠져있는데 땅이라고 할 때 땅은 파자라고 했군요. 땅은 자 이렇게 해서 만물을 배태하고 기른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기르면서 땅은 이로움을 주장한다 라고 하는 건 만물을 다 쭉 편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땅 속에 있는 요 씨앗들 양기운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필요해서 다시 이제 낸다라는 것인데요. 씨앗이 양기운을 받아서 갑탁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싹이 터오고 그래서 쭉 펴서 원래 신자는 본래가 가을에 다 곡식을 거두어서 절구질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그죠? 다 모아놓은 글자가 바로 곤에 있는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생해서 다 거두는 것까지 그리고 씨앗을 남겨서 잠장하는 것까지를 다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곤이 담긴 뜻이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 주자는 곤이라고 하는 것은 수남이니 자 음의 성질이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주석에 한번 써보자. 중을 풀이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중이 중자는 삼획괴지 명야요. 중이라고 하는 것 그 중자 거듭 중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거듭 중자가 아니라 저기 뭐냐면은 그 주석에 주석에 저기 보면은 아까 163쪽에 보면은 그 중지곤 우리는 중지곤이라고 읽는데 그 괴상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곤하 이렇게 돼 있죠. 곤하 그 다음에 곤상 이렇게 돼 있죠. 곤하 곤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에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괴상과 여기 밑에 있는 요 가운데 있는 요거 그 가운데에 있는 것에 그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삼획괴지 명야라. 다시 말해 삼획괴의 바로 이름이라. 그 다음에 경중자는 그래서 경의 그 가운데 한 것은 경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맨 앞에 있는 곤은이라고 하는 그거죠. 경 속에 있는 것은 경 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주 속에 있는 것 쉽게 표현해서 주 속에 있는 것. 그 다음에 경 속에 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곤은 뭐예요? 원코, 영코, 이코, 빈마지정이니 그래서 경 속에 있는 것은 육획괴의 이름이라 음지 성형이 막되어 지하니 음이 형체를 이룸이 자 음 가운데 형체를 이루는 것이 땅보다도 막대한 것이 없으니 큰 것이 없으니 차괴 바로 삼획이 개우라. 그래서 여기에서 삼획들은 전부 다 뭘로 이루어졌다? 다 짝으로 짝이니라. 그러므로 명곤이 상지라. 곤이라 이름하면서 그 다음에 땅을 바로 그 상징한 것이라. 중지 땅을 상징하여 거듭한 것이라 상지하여 중지라. 또 득곤언즈 또한 그 다음에 곤을 얻으면 시음지 순하고 그래서 이거는 음은 바로 음이 순하면서 순의 지극함이니 그죠? 그 따름의 순종함의 지극함이라. 그러므로 기명려상이 그 이름과 상이 개불령녀라. 다 바로 바뀌지 않는 것이라. 빈마라고 하는 것은 순이 건행자로
순종하면서도 굳세게 가는 것이 라로 끝내야 된다. 건행자라. 양선 의무하니 양이 먼저 하고 음이 나중하니 양주의하고 그죠? 양은 의를 주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음은 이를 주장하니라. 자, 건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예의지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의지화는 바로 의지화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그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형 이정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으로 볼 때 양이 의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음은 이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썩 훌륭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의 덕으로 표현할 때는 자 이인데 그 이로움이 형체화된 것은 바로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물에 원래 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는 뭐예요? 만물을 다 이룬다라는 거죠. 다 이루었기 때문에 거둘 수 있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 이정이라고 할 때 그 하늘의 이는 땅을 그죠? 이 땅을 이롭게 하는 것, 하늘 아래에 있는 그 땅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그 실질적인 이를 주장하는 것은 주장해서 거두는 것은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남은 음방이요 동북은 양방이라. 안이라고 하는 거, 안정하여라고 할 때 안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여서 순종함이 되고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것은 건의 지킴이라. 그 다음에 우차 괴자 점서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요. 주역 점을 쳐가지고 이 괴를 만난 자 그 점이 위대향이 이 순건 위정이니. 그래서 이 괴를 만난 자 그러면 점을 쳐서 이 괴를 만난 자 그 점이 대향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크게 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누릴 향자로 해야 되죠. 크게 누림이 되고 그 다음에 이로 와서 그 다음에 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면서 굳셈으로써 발음을 삼아야 이로우니 여유 소왕즉 이 뭐냐요? 가는 바를 둔다면 그래서 가는 바를 둔다면은 선미후득 먼저 하면은 혼미하고 나중하면은 얻어서 그래서 주어 이라 그래서 이로움을 주장하니라. 그 다음에 왕서남 즉 서남으로 간다는 것은 곧 득붕이니 바로 벗을 얻는 것이니 그래서 왕동북 그런데 동북으로 가면은 벗을 잃으니 대저 능안어 정즉 길날이라. 그래서 대저 그 바른데 편안하여야 길하다라고 해서 주자 같은 경우는 동북상붕이라고 하는 것 동북 쪽으로 가면 벗을 잃기 때문에 가지 말고 그냥 뭐라는 소리예요? 서쪽에서 그냥 편안하게 바르게 거쳐야 안정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점서적 해석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많이 받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동북 쪽으로 가지 말라. 그럼 벗을 잃어서 이거는 이롭지 않다. 서남 쪽으로 가라. 서남 쪽으로 가면 벗을 얻을 것이라 이 표현하는 건데 이 속에 담긴 큰 뜻은 알지 못하는 거죠. 동북 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하라는 쪽이에요. 동북 쪽은 잠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용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건괴에서 보자면 잠장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잠장하는 것이 되고 잠장에서 이제 조금에서 나올 때 구이 같은 경우는 현룡제전이죠. 나와서 지금 조금 이렇게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동북간방 지나 이때는 바로 군자의 공부하는 그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이에 대해서 공자가 건괴 문헌전 6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귀치지 문이변지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걸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밖에 나갔을 때 관이거지
인이행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이 단계라고 하는 것은 건께서 두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은 건께지. 건께 여기 단계는 지금 세상에 어쨌든 내 이름을 알린 단계죠. 알린 단계인데 아직 벼슬에 나가느냐 못하느냐는 발탁되느냐 못하느냐가 되기 때문에 일단 발탁되기 전까지는 뭐 학위 취지 문의 변지가 돼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탁됐을 경우에는 관이거지 인이행지 이런 데 되는 거죠. 그 발탁 학위 취지 문의 변지를 안 한 상태에서 관이거지 인이행지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적인 것까지 다 얘기했지. 점서적 방식으로만 표현하면은 동북상봉은 정말 안 좋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요. 주자 해석은 그냥 참조만 하세요. 참조만 하시고 뒤에 있는 점서적 방식은 전부 해설은 전부 다 그에 해당되기 때문에 굳이 해석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단활 지제라 곤원이여 만물이 자생하나니 내순 승천이니 자 차는 이 지도로 명곤지의 수원원야라 그 여기 이것은 지도로서 곤의 뜻을 밝혀서 먼저 원을 말한 것이라 지는 지라라고 하는 것은 지극함이니 비대면 앞에 있는 하늘에 있는 대자라라고 하는 대와 비교를 하면은 의차완이라 그죠? 뜻이 조금 느슨하니라 조금 느슨한 차이가 있느니라 시라고 느슨한 차이가 아니라 무슨 뜻인가요? 느슨하다 이 표현하기는 참 그러니까 이 주자는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공자나 요때까지는 글을 쓸 때는 뜻글자의 이 법칙 그 다음에 주역의 이 이제에 의해서 정확하게 뜻을 표현하는데 지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건 갈 수 있는 게 어디가 돼요? 지라고 할 때 지는 뭐 설명했지만 하늘이 뭐다 보면 하늘이 양기운을 베풀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베풀어서 운행우시 개념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양기운이 올라가서 요 위에 엉겨져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올라가서 뭐냐면 하늘과 그 덕을 같이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운행이 되는 것이고 운행하다가 하늘로 표현하죠. 그죠? 구름이 들어가서 행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음양의 덕이 합덕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합덕이 되면은 그것이 우시가 되는 거죠. 건곤의 덕이 같이 딱 합치면은 비가 돼서 어떻게 돼요? 온 천하에 두루두루 사방이 되는 거죠. 두루 만물에게 다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요 덕입니다. 그래서 음양 교합, 음양 합덕 개념으로 해서 지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주자는 느슨하다 그랬고 시라고 하는 것은 기운의 시작이요. 기운의 시작이 앞에 있는 건시, 그죠? 그 만물이 자시한다라고 하는 시가 되니까 다시 말해서 그 시작이 되고 생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의 시작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시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기운이라는 것은 안 보이고 그 기운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늘이 땅 기운을 만나서 그 기운이 엉겨지는 모습이 정확하게는 시가 되는 거죠. 자, 두 개의 자궁이 되는 것이고요. 자궁 속에서 그 양기운이 만나서 엉겨져서 요만한 형체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형체의 시작이라 그래서 이제 물건이 그저 물건의 모양이 이제 나오는 것이 되는 거니까 형체의 시작이고 얘가 만물의 양기운에서 엉겨진다라고 할 때는 시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땅에서 구체적으로 형체가 만들어진다라고 표현할 때는 생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천시는 그래서 하늘이 베풀어 주는 것을 순종하여서 받드는 것은 바로 땅의 도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머지 거기 바람 많이 가나요? 이쪽에서 그다음 뒤에 그 주자 해석, 주자가 조금 부족하니까 뒤에다 하나 더 붙였는데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라고 한 자시라고 할 때 자는 건이 시 변자요. 자라고 하는 건 건이 시작하는 때 문득 건자 이 시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으로서 힘입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변자 건이 생이요. 그리고 문득 땅에 그 생으로서 그 힘입으니 부쟁득 운시간이니 운이 아니라 가랑비 이슬비 삽자 이거 비의 첩이랍니다. 비의 첩이 가랑비. 비의 첩이 가랑비. 삽자 삽. 네, 가랑비 삽. 가랑비 삽 이슬비 삽. 그래서 가랑비와 내릴 때와는 가랑비가 내릴 때 가랑비 내릴 때가 되니까 이건 뭐라고 해야 돼? 가랑비 내릴 때 가랑비 내릴 때 운행우시 개념이가 되니까 운행우시에 그 대비해가지고 가랑비 내릴 때와는 다투지 않는다. 가랑비 내릴 때 다투지 않는다. 이건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다시 한번. 그 다음에 그래서 건지 형통 그죠? 건이 형통할 때 이르고 그 다음에 이르면은 고는 지 형 만물 그래서 만물을 형통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건이 시유기요 건이 그죠? 건이 시작함으로써 힘입으면은 그때는 기운이 있고 자곤이 생이라고 할 때는 형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지생하니 기운이 이르면은 생하니 곧 곤의 이것이 바로 원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평유시왈 건과 곤을 지금 대비해서 표현하는 건데 건할 대제라 했고 곤할 지제라라고 했으니 바로 대즉 무소물포요 불포요 그저 크다라고 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없고 지극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소부진 요 설명이 가장 낫죠. 다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건지 대는 무방이요 건에 크다라고 하는 것은 방소가 없는 것이고 곤즉 미리요 방야라 곤이라고 하는 것은 방소에서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두루두루 그죠? 두루두루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방소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방향이라라고 할 때도 항상 이런 거 이제 공부하면서 방향이라라고 할 때 방향은 어디에서 우리가 정하는 방향이에요? 땅에서 정하는 방향이죠. 하늘은 방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해가 뜨는 쪽을 우리가 동쪽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에 곤후 재물이 덕함 무강하며 자 곤이 그저 후덕하여서 두터움이 만물을 실음이 곤이 두터워서 만물을 실음이 바로 덕이 바로 무강함과 합하며 곤후 재물이 덕함 무강하며 자생의 도는 가위 대이나 그저 힘입어서 생하는 도는 가히 크다라고 이를만 하지만은 건기 칭대라 건에서 이미 대라고 칭하였으므로 고는 칭지하니 그래서
대라고 일컬었으니, 아니 지라고 일컬었으니, 이미 그래서 여기는 지라라고 하는 것도 궁색한 설명이죠. 건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 삼재의 으뜸이고 만물을 다 생하게 하는 기운의 시작, 기운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대라 표현하는 것이고, 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운을 받아서 만물을 다 자라나게 하는 거니까 지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학문에 이렇게 쌓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론화 하는데 이렇게 좀 정자 주자 참고하고 후대 학자들 거 두루두루 보면서 그 뜻글자를 잘못 해석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고쳐 놓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는 뜻이 차완하여 조금 느슨하여서 좀 차이가 있고 느슨하여서 불략 대지 성녀라 대의 성함만 같지는 못하다 라고 했고, 성인이여 존비지 변해 존비를 분별함에 근엄미 여차하니 삼가고 엄숙함이 이와 같으니라. 만물이 자건이 시하여 하고 만물은 하늘에 힘입어서 이로써 시작하고 자곤이 생하니 땅에 힘입어서 생하니, 아까 자건 자곤 이걸 먼저 해석해야 되겠군요. 부모의 도이라. 승천천시하여 하늘의 베풀물 따라서 받들어서 이성기공은 이로써 그 공을 이루면은 곤의 후덕함이오. 그 다음에 지제 만물은, 그래서 만물을 다 지니고 실음은 합어 건지 무강예니라. 하늘의 무강함과 합하느니라. 그래서 덕함 무강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 밑에 요거 나오죠. 중계장시왈 보면은 건의 직분은 뭐가 되고 만물을 덮는 것이고 복이고, 곤의 직분은 뭐다? 만물을 다 실는 것이다. 그래서 천부지제라 라는 말 쓰죠. 하늘은 만물을 다 덮고 덮을 부라고 표현합니다. 덮을 부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땅은 만물을 다 실른다. 그래서 천부지제라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범물지 무불제어 곤자하니, 무릇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땅이 실지 않음이 없으니, 그죠? 그다음 후이지하라 이것이 바로 두터움이라. 그 다음에 박후 고명은 여기서 그 중용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중용 26장에 박후 고명은 동호 유연이니, 그죠? 유군이 바로 유구와 같으니라고 하는 것은 박후 고명이라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 하루저녁 때에 박후 고명이 아니라 더욱 오래 하다, 그죠? 오래 하기 때문에 자, 저기 그 박후하고 고명하다라는 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유구함과 같으니 내합 상천 부물지 덕이 무강하고, 그래서 이에 상천이 만물을 덮는 덕과 합하여서 무강하고, 그 다음에 무강은 곧 건지불식냐니 하늘에 바로 쉬지 아니함이니 불식고로 쉬지 아니함으로 가히 오래 하느니라. 그래서 그 무강고로 가되라. 그래서 무강함으로 가히 크니라라고 하는 그 중용 26장에 지성은 무식이라라고, 지성무식장이죠. 지극한 정성은 쉼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바로 그 대비해가지고 표현한 말입니다. 26장에서 집에 가서 26장 공부하셔야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하문광대하여 품물이 하명하나니라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자, 본의에서는 형이라고 하는 것은 형을 말하면, 아까 이건 형통한 덕을 말했다라고 표현했고, 덕합무강은 바로 배합건야라. 그래서 당연히 뭐 앞에 있는 내용까지를 다 포함해서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빈만은 지륜이 행지무강하며 유순이정이 군자유행이라 라고 하는 말, 여기서 정자에 보면 이
함흥광대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그러니까 따로따로 지금 해석을 한 겁니다. 머금고, 그 다음에 크고, 그 다음에 빛나고, 그 다음에 크다, 대하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따로따로 해석한 것이 지금 정자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앞에 번호 함흥광대라고 하는 그 밑에 동그라미 해석도 뭐라고 하냐면 머금으며, 홍하며, 광하며, 대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기는 뜻이 어쨌든 그래서 크게 그 홍자를 크게 광 아니면은 크다라고 홍 자체가 하늘이기 때문에 그 홍의 광대함을 머금어서 아니면은 하늘의 홍과 광대함을 머금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정자 해석입니다. 이거는 형용곤도하니 그래서 곤도를 형용하였으니 다시 유 건지 강건 중정 순수야라 그래서 지금 정자는 건의 강정 순수라고 하는 6가지에 대비해서 땅을 요 4가지 덕으로 이렇게 삼은 걸로 아마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아마 제가 보기엔 좀 너무 억지로 갖다 붙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정자입니다. 함은 포용이요, 홍은 관유요, 광은 소명이요, 대는 박쿠라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는데요. 실은 곤이라라고 하는 것은 안이 다 비어있기 때문에 물론 꽉 차 실하기는 하지만 땅은 실질적으로는 꽉 차 있죠. 땅이라고 하는 형체 자체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허공이죠. 그런데 허공인데 하늘은 실이라 표현했고 양으로서 이렇게 표현했고 땅은 실은 꽉 차 있는데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형체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하늘은 그래서 실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베풀어주고 땅은 계속 받는 형체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역에서 건이다 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실은 뭘 가지고 다 표현한 거냐면은 이치를 가지고 표현한 거죠. 땅은 실은 꽉 차 있는 형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늘은 딱 그래서 하늘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허공이라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실한 걸로 표현한 것은 하늘은 끊임없이 베풀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꽉 차 있는 것 같지만은 주는 대로 비가 오건 뭐가 다 이 속에다 머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곤괴의 핵심이다 그러는 것은 실은 함입니다. 함. 그죠? 모든 걸 다 여기다 다 머금고 있으면서 뭐예요? 남들은 다 올려주죠. 다 올려주는 것이 바로 땅입니다. 땅이 뭘 먹었느냐? 홍광대가 되는 거죠. 하늘의 그 큼과 빛남과 큼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이 표현의 대표가 뭐예요? 지천택괴상이 되는 거죠. 지천택괴가 그래서 만물을 다 매주는 바로 요 상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실은 함이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모든 물건들을 다 어떻게 품물을 형이 되는 거죠. 형에서 다 이거를 그 다음에 길러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건 정자의 해석이니까 참조하시고 그래서 유차 사덕 사자라 이 4가지를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능성승 천지공하여 능이 하늘의 공을 이루고 받들어서 이어서 품물이 다 득형수하나니라 마침내 형통함을 얻어서 이루느니라. 그 다음에 빈마비 상자는 바로 빈말을 취하여서 상으로 삼은 것은 이익이 유순이 건행이니 그 유순함으로써 굳세게 가니 이것이 지지유야요 땅의 종류이고 땅에 있는 종류이고 행지무강은 바로 위건야라 바로 굳셈을 이름이라 건건곤순인된 하늘은 굳세고 땅은 순한데 곤역 건화 땅도 또한 건한가 이렇게 표현했네. 그래서 건순 우리가 양을 여기서 정자가 지금 하늘은 건하고 땅은 순하다. 그래서 하늘의 대표를 건이라 표현하고 그 다음에
땅의 대표를 뭘로? 오늘 순이라 표현하면서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늘의 양과, 그죠? 그 다음에 땅의 음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음양이 되는 거죠. 오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지자연의 음양, 우리가 오행이라 라고 하는 것을 천도에, 그죠? 천지의 음양 오행을 바로 인도로 표현하면은, 그죠? 인도로 표현할 때 그래서 건순 오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자의 요 표현에 근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성리학자들은 건순오상, 건순오상이라는 인도를 많이 강조해서 표현하죠. 그 다음에 왈비건이면, 그러면은 건이 아니면 하위 백건이리요. 뭘 가지고 하늘과 짝하겠는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미유 건행이 곤지하니, 하늘이 행하고 땅이 그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땅이 그래서 그 움직임은 강함이, 개사전에서 나왔었죠. 지정야, 그죠? 그 지극히 그침에 지극히 고요하고 그 움직임에 강하다라고 해서 개사전에서 나왔습니다. 그 동력 강함이 본래 기위 유야라, 그 유가 됨, 부드러움이 되는 것을 해치지 않느니라. 그래서 자, 어머니는 우리가 흔히들 표현하죠. 여자는 부드럽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유순이 내정은 유순하면서도, 그 다음에 정자 해석이니까 이롭고 발음은 내 곤덕야요. 이에 바로 곤의 덕이고, 군자지 소행이니, 군자가 가는 바이니, 군자지 도 합 곤덕예니라. 그래서 군자의 도는 바로 곤덕과 합하느니라. 그 다음에 선하면 미하여 실도하고, 후하면은 순하여 득상하리니, 서남특봉은 내여 유행이요 동북상봉은 내종 유경하리니. 자, 이거 아까 설명했으니까 본의를 바로 봅니다. 자, 유대음소하여, 유는 크고, 양대 양은 크고 음은 작아서, 그 다음에 양득 겸음이라. 양은 그래서 음을 겸하여 얻으니라. 음부득, 그 다음에 겸양이라. 음은 양을 아울러서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땅의 덕은 상감어 건지 반야라. 항상 하늘보다도, 그죠? 하늘보다도 그 반을 감하느니라. 반에서 동북은, 그래서 반절 짝이진 걸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이 뜻입니다. 동북은 수 상붕이나, 동북에서는 비록 벗을 잃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반지서남, 즉 도리어 서남으로 가면은 끝내 그 경사가 있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점서적으로 해석한 거니까 그냥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안정치길이 응지무강이니라. 안정하여 길함이, 그래서 그 땅의 무강함과 응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건지용은 양의 그 양이 함이 하는 것이고, 곤지용은 음의 함이라, 그죠? 음이 하는 것이라. 형이상활, 뭐라고 했냐면은 형이상활 도라 그런 거죠. 그 도는 바로 천지의 도이고, 형이하활 음양의 공이니까 물건을 이뤄내는 거니까 기가 되는 거죠. 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미후득 이하는 바로 음도를 말한 것이라. 선창증 미하여, 먼저 노래하면은 어두워서 실음도하고 음도를 잃는 것이고, 후화즉 나중하면서 화합하면은 순하여서 그 떳떳한 이치를 얻을 것이라. 서남은 음방이니 종기류하여 그 무리들을 따라서 득붕야라. 동북은 양방이니 이기유하여 그 무리를 떠나서 상붕예라. 벗을 얻는 것이니라. 이기류이 종양즉,
그 무리를 떠나서 양을 버린다면 양을 따른다면은 능성생물지 공하여 능히 물건을 생하는 공을 이루어서 종유 길경야라 끝내는 그 경사를 그죠? 길한 경사를 두느니라 그랬는데요. 앞에 있는 그 동북상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리를 떠난다라고 하는 그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무리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동북상봉은 동북상봉은 내종유경야라 표현했고 동북상봉이라고 할 때 곤괴에서도 부사에 대해서 혹약재현이라고 하면서 거기다 뭐라고 표현했냐요? 비리군야라 그랬죠. 그 무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비리군야라고 할 때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바로 뭐예요? 같은 유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곤괴에서 그 유붕 동북상봉에서 서남득붕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누구를 얻는 거예요? 같은 군자의 무리를 얻어서 내가 공을 두는 거죠. 그래서 끝내는 뭐예요? 공을 두었기 때문에 경사가 있는 것이고 벼슬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자리는 때로는 혹약재현하고 아니면 때로는 진퇴모항이라 그랬습니다. 공자가 나아가고 물러가는데 항상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항상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같은 군자가 있으면은 나아가지만은 요 조정 안에 누구예요? 소인배들로 가득 차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물러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남득붕의 득붕, 그 다음에 동북상봉의 상붕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무리를 떠나는 것은 이것은 아니죠.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발탁받아서 이거는 군자한테 가는 겁니다. 그죠? 군자한테 나가서 도를 펼치는 것이고 저기에 비리군야라고 하는 것은 자 물러가는 것인데 물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군자들과 벗하기 위해서 얘기가 되겠죠. 되나요? 항상 군자의 지금 건괴 같은 경우는 내가 혹약재현해서 아래에서 뛰어가지고 저 조정에 여기에 있다가 혹약재현을 저기 누구예요? 주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 뛰었다 여기서 여기 뛰었다는데 여기서 여기 뛸 일은 별로 없고 이건 재우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여기로 나아가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요 자리에 있다가 때로는 물러가기도 하는 겁니다. 물러갔다 그러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가 되면 밑으로 아예 은둔군자가 되거나 그냥 제하인사가 되거나 하는 방식입니다. 그거는 바로 뭐냐? 내가 소인배들이 만약에 판치는 세상이라 그러면 그 자리에 안 있겠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서 동북상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정 정도의 도를 갖추고 곤괴로 표현하자면 현룡제 전해서 발탁받는 것이고 그래서 서남득붕에 가가지고서는 공을 세우는 겁니다. 공을 세웠기 때문에 끝내는 다시 그래서 여기에 동북상봉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종 유경이라 이 표현을 쓴 겁니다. 그죠? 그 관계 잘 살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니요 잠깐만 이거 왜 어렵긴 어렵네요. 어렵다고요? 아니요 이치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남북동하고 동북상봉이 조금 아니요 그냥 이해가 요 상태로 이렇게 보세요. 그냥 동북상봉이다가 우리가 나가서 일할 때 언제예요? 낮이잖아요. 여기서 그죠? 조정에 간다 그러면 아침에 출근 여기서 하는 거죠. 출근해서 이렇게 해서 조정 일 마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요 밑에는 자려고 쉬는 때입니다. 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실력을 길러나가는 때입니다. 그죠? 실력을 그러니까 인생 전체로 보세요. 그냥 동북 쪽이다라만 보지 마시고 요 시기 때는 자기 실력을 길러서 그 다음에 이제 요때서 혹약재현이 되는 거죠. 혹 뛰어서 혹 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기다 용을 비유했잖아요. 그죠? 자, 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춘분점에 나아간다.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천하를 한 바퀴 빙 돌리다가 음이 오면은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무슨 표현으로 표현하자면은 양해군자들이 있는 땅이다 그러면 이제 비유적이에요. 양해군자들이 있는 데 가면 나도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다시 음해군자들이 펼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은둔한다 이 소리로 보시면 됩니다. 얼릴 필요 없어요. 동북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북상붕이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동북 여기에 대해서 공자가 내종 유경이라 표현했으니까 끝내는 경사가 있다 그랬으니까 내가 이 같이 무리들하고 공부를 하다가 실력이 되면은 나아가는 거죠. 쉽게 표현해서 공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공부한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뭐가 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 가서 그 꽃 피우는 자도 있고 그러니까 싹 틔우는 자도 있고 그러나 그 싹 틔운 자들 가운데에서도 꽃 피우는 자가 있을 것이고 꽃 피웠어도 그 다음에 이삭을 맺히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수확해서 거두는 자가 있고 못하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같이 공부하던 무리들 가운데서 동북상봉이다 그러면 아까 그 쉽게 표현해서 유붕이 자원 막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군자들이 있는데 그 군자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뭐예요? 유붕이 자원 막내니 불력 낙호하고 세 번째 문장 인부지 불원이면 불력 분자호화가 되겠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라고 하는 건 남들은 뭐예요? 저 위에 이미 벼슬 자리에 나아간 놈들이 되는 거죠. 그놈들이 나를 발탁을 해줘야 되는 나를 안 알아줘요. 그럼 난 그냥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벗들 가운데 내가 발탁받아서 나가는 거죠. 나가는 것은 뭐냐면은 상붕이죠. 내가 거기서 상자를 썼어. 아 잃었다. 잃었다. 죽었다라는 요 개념 그냥 단순히 잃었다라고만 생각하세요. 잃었다라고 하는 이 벗들을 떠나서 나는 여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나중에 공을 이루는 것은 이쪽이 되니까 이래서 내가 이제 펼치고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서쪽으로 가야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기선 잃고 갔지만은 잃었다. 요것도 좀 따져볼 좀 쉬는 동안에 생각해 봅시다. 왜 상자를 썼을까? 아니, 하고 조금 친구들 버리고 남자한테 시집가야 좋다.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이고 그거 버리는 거 이거 상이니까